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과학 연구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거창한 주제여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연구에 왜 철학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왜 사회 연구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안토니오 그람치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치가 한 얘기인데, 우리는 누구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철학자이며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철학자다. 조금이라도 지적인 활동이 있을 때는, 예컨대 언어를 사용할 때의 경우 거기에는 세계에 대한 특정한 관념이 있다. 그렇겠죠? 원시사회 사람들은 원시사회 어떤 말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애니미즘, 세계에는 세계 만물에는 혼령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테고, 현대인이라면은 세상을 보면서 저거는 이런저러한 과학적 원리로 설명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죠? 사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깔려있는 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덧없다. 많이 하는 얘기죠. 이 표현은 가만히 보면은 인생은 짧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러니 명예나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철학도 들어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 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많이 쓰는 말인데 참 사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10길 물속. 물속은 아무리 깊어봐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사람은 한 길뿐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사회과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전략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처음엔 빌려주지만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갚을 건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갚지 않았으면 안 빌려주죠. 사람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물과 다르다 하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얘기인데,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개인들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복지가 증대된다 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사회라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는데, 마가렛 대처가 아주 이걸 잘 표현을 해서 많이 인용을 하죠. 어느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많은 어린이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왔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할 일이다. 내가 홈리스다. 집이 없다. 정부는 집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내던지는데, 사회란 누구인가? 수사적으로 묻죠. 사회라는 것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사회라는 것은 없다. 사회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사회란 없다. 어떤 정부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고, 개인들의 집합이 사회라고 불리울 뿐이고, 정부도 그 개인들의 집합이니 정부가 마치 조물주라도 되는 듯이 이런 것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복지국가 체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를 연구할 수 있다. 정부나 정치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연구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회학에서는 사회 유명론 이렇게 표현하죠. 소셜 노미널리즘입니다. 이름만 사회지 실체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하는 거죠. 사회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적인 입장, 개인주의적인 정치적 입장, 개인주의적인 연구 철학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 등 아마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 발전에, 학문적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하는 거죠.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정치적이란 말은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폴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국가, 도시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그 인간의 본성을 볼 때 국가가 없을 때, 국가 없는 곳에, 공동체가 없는 곳에 사람은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동물이거나 신적 존재이다. 인간의 본성은 정치적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하는 거죠. 그런 국가가 없이 자란 자들을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철학적 전제가 있는 말이죠. 그죠?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된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정치세계 이해, 사회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론적 개인, 합리적 개인이란 말을 하지만 이것 자체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 태어납니다. 개인이 있기 전에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렛 대처의 사회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철학적인 연구 접근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철학적 그 이론의 그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 bundle of concept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연구를 하든지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연구에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에밀 듀르켐이 사회학의 아버지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듀르켐이 사회학의 아버지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를 그 자체로 중요한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용문을 한번 보면 사회적 사실은 행위의 모든 방식을 지칭한다. 그 사회적 행위가 고정적이든 유동적이든 이 행위는 개인에게 외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달리 말하면 특정한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행위의 모든 방식, 그것이 사회적 사실이고 사회는 개인이 표출하려는 바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한다.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사회라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했죠.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개인만 이해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듀리겜의 경우에는 개인이 생각과는 달리 개인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합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간단한 발언, 간단한 연구 방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특정한 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관념을 이해해야 어떤 사회 이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사회의 본질은 뭐다, 사회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라고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생각, underlying assumption이 되겠죠.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을 이해해야만 다른 연구 경향들이 의미하는 바, 연구할 때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철학, 사회과학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또 구체화해서 세 가지 사회과학의 철학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어떤 철학적 입장을 취한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그 철학적 입장을 밝혀내면 연구를 이해하고 확장하고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그 철학은 해당 연구와 그것이 속한 사회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란 없다 라고 하는 마가렛 대체의 이야기는 복지국가를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보수적인 이념적 성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론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론이 발생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철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주의적이냐, 집합적이냐, 개인 중심으로 볼 것이냐, 사회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철학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시위를 연구하기 위하여 개인의 태도를 측정한다 라는 입장이 있고, 정치적 시위를 연구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다른 입장인데, 연구 방법에 관한 다른 차이죠. 개인의 태도를 대체의 경우에 서베이, 질문지를 돌려서 서베이를 하는 경우죠. 여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시위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인 현상인데, 개인의 태도를 잘 연구하면 그 집합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정치적 시위를 연구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고, 이 복합적인 과정을 개인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변 사람들의 신뢰관계를 얼마나 높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면서 참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세밀하게 쳐다볼 때에 비로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연구 방법의 차이이기도 하고, 개인의 태도를 측정한다 이 경우에는 개체주의
개체주의적 접근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집단에서 떼어놓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정치적 시위를 연구하기 위해 개인의 태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정치적 시위를 연구하기 위하여 정치적 기회 구조를 분석한다. 개인의 태도만 측정하면 왜 시위가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 권위주의 체제에 있느냐, 민주주의 체제에 있느냐, 어떤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느냐, 선거제도는 어떠한가, 또 이익 집단들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 등을 연구해야만 시위에 참가하는 개인의 태도도 이해할 수 있고 정치적 시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정치적 기회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연스럽게 정치적 기회 구조를 분석한다. 그렇지. 그 제도를 분석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의 태도를 측정한다라는 명제와 비교해서 이것이 사회에 대한 다른 전제를 깔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혀내면 연구를 이해, 확장,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라는 것은 없다. 이 경우에는 개체주의적인, 개인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연구의 함축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을 이해하면 해당 연구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제도와의 연관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인이 책임을 져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최저 수준의 임금을,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역할만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 구조, 정치 제도, 그에 따른 정치적 정체성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다시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은 아니다 라는 말과 비교해보면 또 의미가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은 아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 유명한 로버트 달이 Who governs? 누가 통치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일부 엘리트가 아니다. 일부 엘리트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요약한 게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랬는데, 어떤 인간은 정치적이고 어떤 인간은 문화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인간은 경제에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엘리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은 아니다. 라는 저 표현에는 사회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로버트 달의 정치 분석적 태도, 정치 이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철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명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깔려 있는 생각을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연구에 왜 철학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연구이든 세계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underlying conception, 깔려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연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거나 비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념적 지향성을 찾아내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아까 로버트 다hl 인용을 했듯이 모든 인간이 정치적 동물은 아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회를 다원주의적으로 보아야지 일부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싸움으로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철학적 탐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과학, 철학이라고 그랬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